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월요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김건희 씨가 반클리프 목걸이와 그라프 귀걸이, 티파니 브로치를 받았던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던 통신 내역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2022년 귀금속을 받은 이후 1년 뒤 이 회장의 사위가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던 시기에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건데요.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확보한 김건희 씨의 통신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7월 31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김건희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씨가 연락한 번호는 김 씨가 지난해 11월 교체하기 전까지 쓰던 개인 휴대전화였습니다. 이 회장은 8월 16일 오후에도 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연이어 문자를 받은 김 씨는 이틀이 지난 8월 18일 이 회장에게 답장을 보낸 걸로 확인됩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주고받은 1년 뒤에도 이 회장과 김 씨가 연락한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연락한 시기는 이 회장의 첫째 사위인 박성근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22대 총선 출마 의지를 굳혔다는 보도까지 나온 뒤입니다. 같은 해 12월 박 전 실장은 비서실장직을 그만두고 부산 중영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부산 중영도는 육선 김무성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가 공천 신청을 철회했고 박 전 실장은 다른 예비 후보들을 제치고 윤석열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인 조승환 의원과 맞붙었다가 경선에서 패했습니다. 앞서 이봉관 회장은 특검에 보낸 자수서에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을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면서 사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2023년에 주고받은 문자도 이 회장 사위 공천 관련 연락이었냐는 MBC 질의에 접견 전이라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고 전했고 서희건설 측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오전 김건희 씨와 김 씨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를 동시에 불러 조사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후보들 간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어제 열린 2차 토론회에서도 계엄과 탄핵을 놓고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이제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탄핵 찬성과 반대 2대 2로 나뉜 당대표 후보들의 2차 토론은 1차 토론의 재방송 같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6시간 계엄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다는 김문수 후보의 발언을 지적했는데 김 후보는 계엄과 북한의 핵개발 피해를 비교하며 엉뚱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계엄으로 해서는 한 사람도 살상된다든지 이런 건 없었는데 핵무기는 최하 20만 명, 30만 명 이상 한꺼번에 살상되지 않습니까? 이에 안철수 후보는 비상계엄으로 GDP가 증발하고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자영업자 90%가 매출 격감을 겪었다. 그래서 자살한 분들이 꽤 많았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조경태 후보는 반탄파인 장동혁 후보를 겨냥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표를 던져놓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기독교 집회에선 계엄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발언한 이중성을 지적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지 뭐가 잘못됐고 맞고 틀리고 정당화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조경태 후보를 향해선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압수수색에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500만 명의 소중한 당원들은 지켜내야 되죠, 당연히.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것을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국민의힘이 살겠냐는 공통 질문에 찬탄파인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각각 계엄 옹호 세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답변했고 반탄파인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내부 분열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마지막 TV 토론회를 열고 22일 당대표를 선출할 계획인데 찬탄파 후보들 간의 단일화 여부가 선거 막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미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미국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 일부 지도자들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과 관련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푸틴과의 회담이 성과가 없었다는 비판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러시아와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며 지켜봐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중대한 진전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미국 시간으로 내일인 18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일부 지도자들과 백악관에서 만날 예정이어서 협상은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의 비판을 의식한 듯 참모들은 방송에 나와 미러 정상회담에 성과가 있었다고 역설했습니다. 위트코프 특사는 CNN 인터뷰에서 러시아로부터 나토 조약 5조와 유사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양보안을 얻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5조는 회원국 중 한 국가가 공격받으면 다른 회원국들이 무력 조치를 집단으로 취할 수 있는 이른바 집단 방위 조항입니다. We were able to win the following concession, that the United States could offer Article 5-like protection. 루비오 국무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제안할 수도 있다. 실제로 제안하면 매우 큰 조치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더 부풀렸습니다. 안전보장을 유럽에만 맡기지 않고 미국도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루비오 장관은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NBC 인터뷰에선 왜 제재를 더 부과해 휴전을 강제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새로운 제재가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I don't think new sanctions on Russia are going to force them to accept the ceasefire. They're already under very severe sanctions. 트럼프 참모들은 진전된 안전보장 약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네츠크를 비롯해 상당한 크기의 영토를 내줘야 한다는 러시아의 요구를 우크라이나가 선뜻 수용할 가능성은 작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서방 측의 최선의 결과는 현재의 전선을 동결하고 서방 측 군대를 주둔시키는 이른바 한국식 결말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어제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난 불로 어머니와 아들이 숨졌습니다. 홀로 구조된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다니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에서 불이 나 피해가 컸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거실 창문 밖으로 불길이 계속해서 솟구칩니다. 사다리 차를 탄 소방대원이 물을 뿌려보지만 시커먼 연기는 외벽을 타고 옥상마저 뒤덮어버립니다. 오전 8시 10분쯤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20층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막 파란 소리가 많이 났어요. 안쪽에서도 터지고 막 위에 실외기도 터지고 그래서. 불이 시작된 세대에 살던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60대 여성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는데 두 사람은 모자 관계였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인 60대 남성은 아파트 18층 계단에서 가까스로 구조된 뒤 이웃들에게 아들과 아내 못 봤느냐며 찾아다닌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약 2시간 만에 불을 껐지만 1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주민 89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아침 약을 먹어야 되는데. 네네. 약도 못 갖고 내려오시고. 태양 나왔으니까. 불이 시작된 집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게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아파트가 준공된 1998년 당시 소방법에는 16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불과 2층 아래인 1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겁니다. 이후 2004년부터 11층 이상, 2008년 6층 이상 아파트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는 의무화됐습니다. 이런 법적 사각지대가 있는 사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